예, 이기정 기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코닝, 미국의 이제 코닝이라는 회사 유리판도 예. 하고 뭐 또 무슨 케이블? 광학 사업도 하고 케이블 사업도 합니다. 네,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큰 회사인데 LG전자 등의 특허 분쟁을 이기면 예.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하실 텐데 요약을 해서 뭐 어떤 내용입니까? 작년 12월부터 코닝이 LCD TV 유리기판 특허 분쟁을 미국, 유럽, 중국에서 제기했고 네. 거기서 코닝이 원하는 성과를 얻으면 피고에 삼성전자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뭐 작게라도 입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. 이게 어떤 종류의 특허 분쟁입니까? 이게 LCD TV 패널에 필요한 유리기판에서 네. 가공 기술인데 네. 코닝이 작년 12월 17일이랑 19일에 네. 17일에는 미국 그 특허 국제무역위원회 여기다가 특허 침해 조사 신청했고 네. 유럽에는 독일 마나임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네. 미국 ITC 국제무역위원회는 특허 침해 당한 게 3개라고 했고 네. 유럽에는 한 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한 건의 특허가 같습니다. 뭐 이 패밀리 특허인데 네. 이 특허가 핵심인 것 같은데 누구를 대상으로 건 겁니까? 예,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피고는 LG전자, 하이센스, BGO, CSOT, HKC, 차이홍 이렇게 됩니다. 삼성만 없네요. 삼성전자가 없습니다. 그리고 TV의 그 서프라이 체인 밑에 있는 친구들 예. 다 거는 것 같은데. 네. 예. 차이홍은 유리 회사입니까? 유리기판에서 그러니까 LG전자, 하이센스, BGO는 TV 업체고 네. CSOT, HKC는 패널 업체 네. 그리고 차이홍은 코닝의 경쟁사. 코닝이 세계 1위, 예. 차이홍은 세계 한 4위, 5위 됩니다. 코닝이 차이홍을 노린 거네요. 예. 차이홍의 기판을 쓰는 그 패널 회사, 예. 세트 회사 다 건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. 예. 차이홍도 있고 그 유리기판 사용한 패널 업체 또 그걸 가져간 세트 업체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면 됩니다. 미국에서는 그렇고 네. 독일에서는 세트 업체만 제기했습니다. LG전자, TCL, 하이센스 그리고 그 제가 미국 본사 그 코닝 본사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. 이 소송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추가로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추가로 있다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중국에도 했다고 했습니다. 그 중국에는 제가 관련된 내용을 찾지 못했는데 아마 뭐 중국 현지에서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네. 그 이 유리기판을 그 중국 그 법원이라든지 행정부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국가 산업 차원에서 중요하다 생각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중요하다 생각되면은 뭐 그냥 코닝 무시할 수도 있는 코닝 거 무시할 아닙니까?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네. 차이홍 외에도 다른 현지 유리기판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도 저기 그 지재권 법원이 몇 군데 베이징, 상하이, 광저우 이런 데 있는데 베이징 쪽에 BOE가 있습니다. 네. 본사가. 근데 코닝이 BOE랑 가깝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행정력이 저기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면은 이게 코닝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 지금 미국에서도 그러고 독일은 뭐 사실 유럽 유럽 통합특허법원이어서 이게 마나임 법원이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아래 있는 법원입니다. 그래서 소송을 독일에 제기하긴 했지만 이 결과가 나오면은 이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가입국 전체에 효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말하자면 미국, 뭐 중국이 일단 논의로 치더라도 미국하고 유럽 쪽에 걸어 놓으면 만약에 코닝이 이제 이기면 다 뭐 돈을 내야 되는 거군요. 예. 그죠? 이게 아마 그 미국은 이게 그 ITC여서 수입 금지, 판매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바로 수주기를 맡기기 때문에 합의하겠죠. 뭐. 차이홍 차원에서 이렇게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돈을 낼 수 있습니다.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때 같은 특허를 아까 유럽에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LG전자 그리고 피고가 저기 TCL 하이센스인데 이 업체들의 그 TV 사업이 유럽에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이홍으로서는 이제 압박 때문에 이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코닝이 어디 뭐 여기저기 뭐 소송을 걸었다 이런 보도는 그렇게 이때까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. 코닝이 뭐 소송 그때 원고로서 제기한 것은 많지 않고 이제까지 제가 쭉 찾아봤는데 광학 쪽은 좀 소송이 많긴 합니다. 근데 코닝이 이건 유리기판으로 이게 특허 분쟁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것은 제가 찾아본 것 중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이번이. 왜 그럴까요? 이게 그 TV 시장의 변화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TV 시장 출하량을 연간 2.2억대로 봅니다. 이게 2010년 초반부터 2020년까지 쭉 이어졌는데 2021년부터 드디어 2억 2천만 대가 안 되고 있고 작년도 안 됐고 올해도 안 되고 2028년까지도 안 될 것 같습니다. 점점 떨어지면서 플랫하게 간다. TV 시장이 정체된 상황인데
삼성전자가 그 TV 출하량이 보통 연간 마지노선을 4천만 대를 보는데 네. 작년, 재작년 못했습니다. LG전자는 그 사이 4위로 떨어졌고 그렇죠. TCL 하이센스가 2, 3위로 부상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출하 기준으로 예, 출하량 기준으로 네. 그렇고 그 코닝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른 업체들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오는 상황. 그리고 코닝 업체 입장에서 중요한 삼성전자의 TV 출하량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체된 상황에서는 이제 경쟁사를 좀 특허로서 제압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고객사까지 건 것은 예. 그 집 유리기판 쓴 회사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들어간 거 쓰란 말이야. 뭐 약간 이런 예. 식의 압박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예, 아니면 뭐 나중에 승소하면은 합의금으로 뭐 대당 얼마씩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. 예. 코닝이 그 유리기판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? 한 40~50% 되는 것 같습니다. 점점 네. 줄어들고 있고 나머지 네. 뭐 일본 아사히 글래스라든지 네. 애니지라는 뭐 일본 전기초자라고 부르는 업체도 있는데 네. 그게 한 2, 3위 그리고 5위 정도의 차이홍이 있습니다. 한 5% 정도. 그래서 코닝 입장에서는 이게 작은 업체지만 이제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리 밟아줘야 되겠다. 예, 점점 이게 시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은 네. 약간 여유 있게 보면서 갈 수 있는데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닝이 작년 9월에 유리기판 사업의 수익성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있습니다. 그게 왜냐하면 지금 계속 엔저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. 이 디스플레이 쪽 이 유리기판이라든지 각종 부품들은 일본에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 기준 통화가 엔화로 하게 됩니다. 그래요? 예. 달러가 아니고? 예, 엔화로 하다 보니까 네. 코닝 측에서는 이게 수익성이 나빠져서 재작년에도 뭐 유리기판 가격 한번 올렸고 작년에는 2자릿수 올렸습니다.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아사히 글래스라든지 애니지도 가격을 올렸고 그래서 지금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에 시장도 정체돼 있고 소송을 할 만한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. 분쟁이 지금 얼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? 12월에 시작된 거니까 이제 2달 됐는데 네. 그 사이에 저기 차이홍이 미국 특허 심판원에다가 이 해당 특허 한 건 겹친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방어 일상적인 방어 차원에. 예. 근데 되게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네. 아마 코닝에서 일찌감치 특허 침해를 경고한 것 같고 네. 차이용 차원에서 준비를 해오다가 분쟁이 들어오니까 지금 바로 무효 심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. 아까 지금 뭐 3개 정도 했다고 했는데 예. 나머지는 3개가 미국 분쟁 미국 분쟁에 사용한 특허가 3건인데 네.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무효 심판 대응을 했고 두 건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.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늦었다 이런 건 아니고 대신 한 건에 대해서는 준비를 미리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뭐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. 결과든 뭐 예를 들어 코닝이 원하는 대로 간다라고 예. 했을 때 아까 뭐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무슨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?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네. 중국 TCL이라든지 하이센스 이런 업체들이 저가로 TV 시장에 지금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. 만약에 차이홍의 유리기판이 그 세트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면 코닝의 라이선스 수익을 올리면은 그 차이홍의 제조 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.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TV 판매가도 올라가게 되고 네. 그리고 그 ITC에서 수익 금지, 판매 금지 처분 내리면 일시적으로라도 그 업체들 못 팔죠. 예, 네. 판매 수입 금지가 되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라도 삼성전자가 거기서 또 반사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. 그 어떤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코닝이 이렇게 분쟁을 제기했지만 결국 다 고객사들입니다. 코닝이 고객사이기도 하고 그렇죠. 그리고 그것들이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피고에 HKC가 포함되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가져오는 패널에는 CSOT도 있고 HKC, BOE 다 있습니다. 그럼 어쨌든 그 업체들의 패널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TV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전에 삼성전자랑 코닝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영향력은 뭐 최소화하겠다든지 직간접적인 영향은 뭐 최소화하겠다는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작년에 TV 출하량은 어떻게 집계됐습니까? 작년에는 전년비 3% 늘었는데 2억 900만 대였습니다. 2억 2천만 네. 대가 안 됐고 기업별로 네. 예, 삼성전자가 3,670만 대, 네. TCL이 2,898만 대였고 하이센스 2,565만 대, LG전자 2,260만 대 이 정도였습니다. 어디 자료 기준이죠 이게? 이 옴디아입니다. 옴디아가 얼마 전에 네. 삼성 LG전자가 저희 보도자료 배포했는데 당시에 활용됐던 OLED TV 전체 TV 안에서 OLED TV 비중은 뭐 여전히 얼마 안 되지만 3%입니다. 600만 대 정도. 그렇군요. 예. 어떻게 됐습니까? 거기는 기업별로는 어떻습니까? 거기는 당연히 LG전자가 제일 많은데 318만 대고 네. 전년보다
6% 늘었습니다. 네. 삼성전자는 144만 대, 전년보다 42% 늘었고. 뭐 절대 수량이 얼마 안 되니까. 그렇죠? 예. 네. 두 개 합해서 두 업체가 한 460만 대? 460만 대 예, 정도 했고. 작년에 LG전자 목표는 350만 대였습니다. 근데 318만 대, 91% 달성한 것이고. 네. 삼성전자는 200만 대 목표였는데 144만 대, 72%. 이거 3% 점유율이면 참 미미하네요. 근데 이 TV 시장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미니 LED도 막 치고 올라온다고 얘기하는데 미니 LED는 여전히 OLED보다 적습니다. 뭐 이렇게 삼성전자 하다가 OLED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성장률이 정체된 것도 있긴 한데 전체 프리미엄 TV 시장은 10%. 2천만 대 정도로 보면 되고 보통 헤르츠로 얘기 많이 하는데 120Hz 되는 제품이 그것도 한 12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한 10% 내에서 이 하이엔드 시장을 놓고 서로 이제 OLED, 미니 LED 그리고 QLED가 싸우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프리미엄 시장이 커진다기보다는 여기서 서로 가져오면 누가 뺏기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. 3%면 참 얼마 안 되네요.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작년에 600만 대였는데 지금 벌써 OLED 텔레비전 시작한 게 10년 넘었습니다. 10년 넘었는데 3%면 이게 성공적 시장 침투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있고 또 폴더블 폰 같은 느낌이거든요. 제가 볼 때는 폴더블 폰도 3% 됩니까? 3% 안 되지 않나? 2천만 대가 안 되니까 3% 15억 대 정도, 10몇억 대 팔리는 12억 대, 11억 대 중에 이제 1, 2% 정도 2%가 안 됩니다. 비슷한 어떤 느낌의 침투가 안 되고 이 대형 OLED 말씀하셨으니까 그 지지난주에 유비리서치 행사가 있었는데 폴더블 OLED 매출과 대형 OLED 매출을 비교했을 때 비슷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 텔레비 사업이 굉장히 재미없는 사업이다라는 거 아니에요? 큰 거 파는 것과 작은 거 파는 것에 그게 비슷하다고 그러면 그죠? 물론 뭐 대수 차이는 뭐 절대 대수 차이는 있겠죠. 없나요? 절대 대수는 비슷한가? 폴더블 말씀하시는 건가요? 폴더블은 그래도 1000만 대가 넘으니까 삼성전자만 해도 어쨌든 뭐 레거시 신제품 합해서 1000만 대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니까 여기 600만 대니까 중국 업체들 더하면은 뭐 1500만 대 정도 되긴 할 겁니다. 내년에 애플 들어오면은 좀 더 좋아질 수 있긴 합니다. 텔레비전 시장이 한국의 텔레비전 시장의 어떤 마켓 플레이어들이 지속적인 존속이 가능할지에 대한 것도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물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계속 지금 어쨌든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죠? 그리고 이번에 CES 갔을 때도 뭐 텔레비전 글쎄요 뭐 과거에도 뭐 그렇게 그게 대단한 관심을 끌었는 것인가. 2000년, 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는 굉장히 관심 끌었던 것 같아요. 뭐, 크기 경쟁하고, 그때는 폼팩터가 브라운관에서 이제 LCD 바뀌던 때였어요. 뭐, 확 바뀌었으니까. 근데 지금은 폼팩터, 하여튼 뭐, 관심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. 그래서 대형 OLED 얘기 조금만 더 드리면은, TV 얘기 많이 하는데, 요즘 모니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. 작년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모니터 OLED 시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, 모니터 OLED 출하량만 놓고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가 더 많긴 합니다. 그래서 이 모니터 OLED를 적극 개척하는 것이 국내 패널 업체들한테는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애플의 아이맥이 남아 있습니다. 이 제품에 RGB가 들어갈지 화이트 OLED란 아니면 QD OLED 들어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. 만약에 지금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포스텍 OLED를 처음 내놨는데 BGBR 해가지고 색 순도 높인 이 제품들이랑 만약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 QD OLED를 좀 더 개발해서 이걸 만약에 아이맥에 넣을 수 있게 된다면 그 두 패널 업체는 이 캐파를 늘리지 않고 이 OLED TV, OLED 모니터 그리고 애플 아이맥 해서 어쩌면 지금보다는 출하량을 늘릴 수 있긴 합니다. 근데 애플의 아이맥에 OLED 적용하는 시점은 2029년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디스플레이 관련된 생태계 업체들이 애플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인 것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리스크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렇게 하면 작년에 IT OLED 기대했다가 아이패드 OLED 안 팔리니까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긴 했고
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저는 실적 발표할 때 IT 8세대는 수요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컨슈머 디바이스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애플이라는 한 기업이 거의 다 먹었기 때문에 지금 그 후방 쪽도 다양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중위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군요. 네.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.